우리나라 최고의 거래소에서 가짜 토큰을 입금받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앱토스의 가격이 급등했으며 업비트에서만 가격이 20%가 뛰는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말 동안 일어난 일이고요. 차트를 보시면 7,000원이었던 가격이 거의 9,500원 선까지 올랐다가 바로 떨어진 상황이 나왔죠. 업비트는 빠른 조치로 입출금을 중단시켰고 점검이 완료된 후 재개한다는 공지를 남겼었고 지금은 다시 제대로 운영된다는 공지를 남긴 상태입니다. 한 달 전 앱토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을 맺고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블록체인 서비스 확장에 나선다는 아주 큰 발표를 했었죠.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AI의 만남,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AI 이 둘은 앞으로 미래의 큰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건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합쳐진다는 건 우리들이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전 세계 글로벌 기업 윈도우 운영체제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앱토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바람에 앱토스의 가격이 급등했었는데요. 그 이후 아주 잠잠했던 앱토스가 갑자기 폭등하자 고점에 매수했던 분들도 발생했을 것이고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비트가 가짜 앱토스를 걸러내지 못하고 거래소에서 진짜 앱토스라고 착각했다는 루머가 돌았고 이에 20%가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지금은 루머가 아니라 사실로 드러난 듯 합니다. 정확한 것은 업비트 측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어야 하겠죠. 참 이런 소식은 창피한 상황입니다. 업비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겠고 업비트는 이제 글로벌 거래소로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망신을 줬다고도 봐야 하고 IT 강대국으로서의 위상도 떨어뜨렸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암호화폐 산업에 큰 신뢰를 떨어뜨렸다고도 생각해 봅니다. 가짜 토큰을 실제로 매도한 한 사용자는 업비트로부터 환수 조치를 하라고 연락을 받았고 이를 거절할 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으며 코인 시세 변동에 따른 금액 차는 기프티콘으로 보상해준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또 증거를 남기기 위해 카톡으로 내용을 남겨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끝내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 일어난 일인지는 업비트 측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에는 믿을 수 없겠죠. 가짜 앱토스의 금액은 약 2천만 원 수준인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니라 다행이지만 우리나라 IT 강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괴망신이죠. 어쨌든 업비트의 빠른 조치로 재앙으로 가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우리들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을 업비트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암호화폐가 미래라고 전 세계가 채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업비트는 이제 글로벌 거래소로 성장하고 있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업비트 미국 지사, 유럽 지사 등등 해외서로 거래소를 넓혀갈 수도 있겠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비텔릭 부테린 이더리움 설립자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CBDC가 정부의 국민재산권 통제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CBDC는 결제 분야에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CBDC가 뭔지 제대로 알고 계셔야겠죠.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XRP의 대항마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부테릭은 5년 전 CBDC는 대중에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뿐만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금융거래의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변하고 있다. CBDC 프로젝트들이 발전되어 갈수록 CBDC는 초기의 암호화폐가 갖고 있던 혁신적인 기능들은 서서히 제거한 채 중앙은행의 프론트엔드가 되어가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CBDC가 중앙은행을 위한 도구로 변모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건데요. 중앙은행들이 개발하고 있는 CBDC는 각국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금융거래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CBDC가 결제 부분에서는 훌륭한 성능을 보일지라도 그 본질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CBDC를 개발한 이들은 금융 부분에서 민간 영향을 무너뜨리고 대형 기업들과의 결탁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거래를 모두 통제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은 아니다. 이더리움은 정부의 간섭에 맞설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진정한 국민을 위한 결제 서비스를 이더리움이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잘 포장해서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CBDC의 문제점들은 부테릭이 말한 것처럼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산을 통제할 수 있고 누가 어디서 언제 얼마나 쓰는지까지 그것도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죠. 가장 큰 문제로는 바로 프라이버시 문제일 겁니다. 내가 얼만큼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서 쓰는지, 내가 뭘 사는지 많은 정보들을 중앙은행에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의 자산을 통제하거나 몰수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CBDC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이래서 새로운 법안 설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아주 잘 해결할 수만 있다면 CBDC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CBDC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는 거래를 할 때가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럴 때는 현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DC가 나온다고 해도 현금을 유지하겠다는 나라들도 있죠. 만약 현금이 모두 사라지고 CBDC가 법정화폐로 사용되게 되려면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현금이 사라질 때쯤이면 CBDC가 법정화폐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XRP겠죠. XRP로 거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부가 이래서 암호화폐를 싫어하겠죠. 사람들이 모두 XRP로 거래하게 된다면 누가 거래했는지, 얼마나 샀는지 정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현금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겠죠. 앞으로 미래가 XRP로 인해 어떻게 변화되게 될까요? 감히 누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과연 사람들이 나의 자산을 몰수당하고 제한당할 수 있는 CBDC를 사용하게 될지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겠죠. 방법이 없겠죠. 대책을 세워야겠죠. 결국 국가는 세금을 걷어야 나라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보다 세수가 40조 원이 줄었다고 하죠. 기업의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절벽에 겹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 큰데요. 최근 각종 세금 감면 조치들이 계속되면서 감세와 건전재정 사이에 양립이 점점 더 쉽지 않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상반기로만 놓고 보면 가장 큰 감소 폭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 법인세와 소득세였다고 하는데요. 경제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런 세수 감소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올해로 끝날 각종 세금 감면 조치 10개 중 9개가 연장되었고 13조 원의 재정 부담이 더해진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지속될 수가 있을까요? 상반기 교통세 수입도 7천억 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름값 인하 조치 연장 여부도 고민거리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경제의 위기가 온다. 경기 침체가 온다.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 재정이 어렵다. 감면 조치를 할 수가 없다.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한다.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블랙록과 같은 월가의 세력들이 비트코인 채굴 시장을 장악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암호화폐가 미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겠죠.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게 명백합니다. 연준이 그동안 주장했던 인플레이션 오지 않는다.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하지만 결국 미국의 부채는 사상 최고치로 올라갔고 이제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같이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온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면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 지금 당장 사라고 기요사키가 말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암호화폐라는 겁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암호화폐의 역대급 상승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 월가 세력들의 비트코인 ETF, SEC의 규제 완화, 의회의 새로운 법안 설립, 그리고 대선도 있고 경제 위기가 올수록 사람들은 암호화폐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 장기적 추세는 이미 불장이 예고되어 있다. 지금 연준의 주중리로 인해 겁먹고 시장에서 도망칠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암호화폐를 모아가야 할 때라는 거죠. 영상으로는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희 단톡방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아주 디테일한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초보분들은 특히나 앞으로 올 불장 전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알 수 있겠죠.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단톡방에서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승소하면서 엄청난 폭등이 나왔지만 결국 그 폭등분을 다 반납하면서 XRP의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얼마 되지 않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좀 되시라고 XRP 370개를 무료로 단톡방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원화로 계산하면 약 3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XRP 물량은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보유량이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갑자기 신청해 주시면 금방 소진되어 버리겠죠.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고 구독자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실제로 거래소 개인 주소나 지갑 주소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빠짐없이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XRP를 받으시고 영상 댓글을 남겨주시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감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디지털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메인넷 2023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10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빠르면 12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월가의 엄청난 세력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 이들 모두가 같은 날 출시될 수도 있다. 10월이면요 며칠 남지도 않았죠. 12월은 이제 2달 남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불장이 올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 역시 일종의 글로벌 자산으로 월가의 세력들의 세일즈 능력은 엄청나다. 게임의 규칙이 바뀔 것이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당연하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다. 조만간 발생할 일이다. 우리들에게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 우드 역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시 우드도 SEC가 동시에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 역대급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확실하다는 데이터가 마구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연준의 조정에 공포를 느끼고 도망칠 때가 아니라 대중의 흐름을 역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몰려 들어오기 전에 미리 선점하고 더욱 싼 값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격이 하락한다면 더더욱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절대 싼 값에 XRP를 던지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24시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팩트 기반으로 정보가 올라오는 믿을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리플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거래소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설명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코인이 왜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보고서까지 해당 기관 세력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와는 그 신뢰도를 논할 수가 없겠죠. 국내 코인 사이트들도 이런 해외 사이트를 참고해서 기사를 올려주기 때문에 늦게는 며칠 뒤에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신뢰도로 보나 속도로 보나 우리들은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참고해야겠죠.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국내 사이트들은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휴일도 없죠. 아침이든 새벽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가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공시 사이트이고 심지어 국내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이슈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보다는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의 정보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우리들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010-5693-7477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시 사이트 링크와 같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PC나 개인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면 좋겠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톡방에서 줄줄이 나오는 이슈들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매일같이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인 알트코인들 급상승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 세력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리기 때문에 투자 방향을 잡으시거나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3년째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부터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거래소에서 가짜 토큰을 입금받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앱토스의 가격이 급등했으며 업비트에서만 가격이 20%가 뛰는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말 동안 일어난 일이고요. 차트를 보시면 7,000원이었던 가격이 거의 9,500원 선까지 올랐다가 바로 떨어진 상황이 나왔죠. 업비트는 빠른 조치로 입출금을 중단시켰고 점검이 완료된 후 재개한다는 공지를 남겼었고 지금은 다시 제대로 운영된다는 공지를 남긴 상태입니다. 한 달 전 앱토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을 맺고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블록체인 서비스 확장에 나선다는 아주 큰 발표를 했었죠.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AI의 만남,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AI 이 둘은 앞으로 미래의 큰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건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합쳐진다는 건 우리들이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전 세계 글로벌 기업 윈도우 운영체제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앱토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바람에 앱토스의 가격이 급등했었는데요. 그 이후 아주 잠잠했던 앱토스가 갑자기 폭등하자 고점에 매수했던 분들도 발생했을 것이고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비트가 가짜 앱토스를 걸러내지 못하고 거래소에서 진짜 앱토스라고 착각했다는 루머가 돌았고 이에 20%가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지금은 루머가 아니라 사실로 드러난 듯 합니다. 정확한 것은 업비트 측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어야 하겠죠. 참 이런 소식은 창피한 상황입니다. 업비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겠고 업비트는 이제 글로벌 거래소로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망신을 줬다고도 봐야 하고 IT 강대국으로서의 위상도 떨어뜨렸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암호화폐 산업에 큰 신뢰를 떨어뜨렸다고도 생각해 봅니다. 가짜 토큰을 실제로 매도한 한 사용자는 업비트로부터 환수 조치를 하라고 연락을 받았고 이를 거절할 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으며 코인 시세 변동에 따른 금액차는 기프티콘으로 보상해 준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또 증거를 남기기 위해 카톡으로 내용을 남겨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끝내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 일어난 일인지는 업히트 측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에는 믿을 수 없겠죠. 가짜 앱토스의 금액은 약 2천만 원 수준인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니라 다행이지만 우리나라 IT 강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괴망신이죠. 어쨌든 업비트의 빠른 조치로 재앙으로 가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우리들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을 업비트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암호화폐가 미래라고 전 세계가 채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업비트는 이제 글로벌 거래소로 성장하고 있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업비트 미국 지사, 유럽 지사 등등 해외서로 거래소를 넓혀갈 수도 있겠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비텔릭 부테린 이더리움 설립자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CBDC가 정부의 국민재산권 통제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CBDC는 결제 분야에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CBDC가 뭔지 제대로 알고 계셔야겠죠.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XRP의 대항마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부테릭은 5년 전 CBDC는 대중에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뿐만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금융거래의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변하고 있다. CBDC 프로젝트들이 발전되어 갈수록 CBDC는 초기의 암호화폐가 갖고 있던 혁신적인 기능들은 서서히 제거한 채 중앙은행의 프론트엔드가 되어가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CBDC가 중앙은행을 위한 도구로 변모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건데요. 중앙은행들이 개발하고 있는 CBDC는 각국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금융거래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CBDC가 결제 부분에서는 훌륭한 성능을 보일지라도 그 본질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CBDC를 개발한 이들은 금융 부분에서 민간 영향을 무너뜨리고 대형 기업들과의 결탁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거래를 모두 통제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은 아니다. 이더리움은 정부의 간섭에 맞설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진정한 국민을 위한 결제 서비스를 이더리움이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잘 포장해서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CBDC의 문제점들은 부테릭이 말한 것처럼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산을 통제할 수 있고 누가 어디서 언제 얼마나 쓰는지까지 그것도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죠. 가장 큰 문제로는 바로 프라이버시 문제일 겁니다. 내가 얼만큼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서 쓰는지, 내가 뭘 사는지 많은 정보들을 중앙은행에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의 자산을 통제하거나 몰수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CBDC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이래서 새로운 법안 설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아주 잘 해결할 수만 있다면 CBDC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CBDC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는 거래를 할 때가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럴 때는 현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DC가 나온다고 해도 현금을 유지하겠다는 나라들도 있죠. 만약 현금이 모두 사라지고 CBDC가 법정화폐로 사용되게 되려면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현금이 사라질 때쯤이면 CBDC가 법정화폐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XRP겠죠. XRP로 거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부가 이래서 암호화폐를 싫어하겠죠. 사람들이 모두 XRP로 거래하게 된다면
누가 거래했는지, 얼마나 샀는지 정보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현금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겠죠. 앞으로 미래가 XRP로 인해 어떻게 변화되게 될까요? 감히 누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과연 사람들이 나의 자산을 몰수당하고 제한당할 수 있는 CBDC를 사용하게 될지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겠죠. 방법이 없겠죠. 대책을 세워야겠죠. 결국 국가는 세금을 걷어야 나라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보다 세수가 40조 원이 줄었다고 하죠. 기업의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절벽에 겹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 큰데요. 최근 각종 세금 감면 조치들이 계속되면서 감세와 건전재정 사이에 양립이 점점 더 쉽지 않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상반기로만 놓고 보면 가장 큰 감소 폭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 법인세와 소득세였다고 하는데요. 경제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런 세수 감소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올해로 끝날 각종 세금 감면 조치 10개 중 9개가 연장되었고 13조 원의 재정 부담이 더해진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지속될 수가 있을까요? 상반기 교통세 수입도 7천억 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름값 인하 조치 연장 여부도 고민거리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경제 위기가 온다. 경기 침체가 온다.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 재정이 어렵다. 감면 조치를 할 수가 없다.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한다.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블랙록과 같은 월가의 세력들이 비트코인 채굴 시장을 장악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암호화폐가 미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겠죠.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게 명백합니다. 연준이 그동안 주장했던 인플레이션 오지 않는다.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하지만 결국 미국의 부채는 사상 최고치로 올라갔고 이제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같이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온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면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 지금 당장 사라고 기요사키가 말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암호화폐라는 겁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암호화폐의 역대급 상승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 월가 세력들의 비트코인 ETF, SEC의 규제 완화, 의회의 새로운 법안 설립, 그리고 대선도 있고 경제 위기가 올수록 사람들은 암호화폐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 장기적 추세는 이미 불장이 예고되어 있다. 지금 연준의 주중리로 인해 겁먹고 시장에서 도망칠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암호화폐를 모아가야 할 때라는 거죠. 영상으로는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희 단톡방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아주 디테일한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초보분들은 특히나 앞으로 올 불장 전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알 수 있겠죠.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단톡방에서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승소하면서 엄청난 폭등이 나왔지만 결국 그 폭등분을 다 반납하면서 XRP의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얼마 되지 않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좀 되시라고 XRP 370개를 무료로 단톡방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원화로 계산하면 약 30만원 정도가 되겠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XRP 물량은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보유량이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갑자기 신청해 주시면 금방 소진되어 버리겠죠.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고 구독자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실제로 거래소 개인 주소나 지가 주소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빠짐없이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XRP를 받으시고 영상 댓글을 남겨주시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감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디지털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메인넷 2023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10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빠르면 12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월가의 엄청난 세력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 이들 모두가 같은 날 출시될 수도 있다. 10월이면요, 며칠 남지도 않았죠. 12월은 이제 2달 남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불장이 올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 역시 일종의 글로벌 자산으로 월가의 세력들의 세일즈 능력은 엄청나다. 게임의 규칙이 바뀔 것이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당연하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다. 조만간 발생할 일이다. 우리들에게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 우드 역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시 우드도 SEC가 동시에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 역대급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확실하다는 데이터가 마구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연준의 조정에 공포를 느끼고 도망칠 때가 아니라 대중의 흐름을 역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몰려 들어오기 전에 미리 선점하고 더욱 싼 값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격이 하락한다면 더더욱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절대 싼 값에 XRP를 던지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24시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팩트 기반으로 정보가 올라오는 믿을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리플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거래소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설명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코인이 왜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보고서까지 해당 기관 세력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와는 그 신뢰도를 논할 수가 없겠죠. 국내 코인 사이트들도 이런 해외 사이트를 참고해서 기사를 올려주기 때문에 늦게는 며칠 뒤에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신뢰도로 보나 속도로 보나 우리들은 이런 해외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야겠죠.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국내 사이트들은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휴일도 없죠. 아침이든 새벽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가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공식 사이트이고 심지어 국내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이슈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보다는 이런 해외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우리들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식 사이트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010-5693-7477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식 사이트 링크와 같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PC나 개인 휴대폰에 저장해 주시면 좋겠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톡방에서 줄줄이 나오는 이슈들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매일같이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인 알트코인들 급상승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 세력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리기 때문에 투자 방향을 잡으시거나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3년째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